안녕하세요. 여행 설계사 데비가입니다. 계절은 어느새 5월의 하순으로 접어들고 나무마다 실록의 푸르름은 짙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여행에 대한 막연한 설레임은 커져만 가고 이젠 그리움으로 마음의 잔영처럼 스며듭니다. 지난주 웨체스터 카운티의 어빙턴을 소개했었습니다. 이번 주 여행 이야기는 자연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 뉴저지 주의 서쪽 끝에 있는 버러 밀크 폭포와 오랜 역사의 월팩 타운십입니다. 오늘의 여행지,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뉴저지주 남서쪽 끝에 버러 밀크 폭포를 찾아갑니다. 뉴욕 후로싱 방면에서는 약 2시간, 노던 뉴저지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기점으로 해서는 대략 1시간 20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은 하이웨이 80 웨스트의 엑시 54B까지 가서 루트 15 놀스, 그리고 그대로 이어지는 루트 206 노스를 타고 가는 비교적 간단한 코스입니다. 가는 도중에 역사적인 사적지로 알려진 폭포 인근의 월팩 타운을 잠깐 들려보고 갈 예정입니다. 버러 밀크 폭포로 가고 있는 루트 206 놀스 선상입니다. 가면서 우연히 발견한 컬버 레이크입니다. 행정구 역상으로는 뉴저지 서섹스 카운티의 프랭크포드 타운에 속해 있고요. 전체 넓이가 약 한 80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지금 레이크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집들의 경우 아주 크거나 화려하진 않죠. 그렇지만 보이는 모습 그대로 소박하고 정겹기만 합니다. 역사의 숨결이 깃든 월팩 타운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처럼 잔잔한 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와 숲의 진한 초록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고향의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차창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구름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느낌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월팩 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헌을 보니까 1731년에 형성된 타운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거의 인적을 느껴볼 수 없는데요.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고스트 타운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20명도 채 안 된다고 하네요. 비어있는 집도 많고요. 타운 전체가 국가역사 사적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우체국 등을 둘러보면서 인생 무상이라 그럴까요? 잠시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껴봅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버러 밀크 폭포로 갑니다. 잠시 들렸던 월팩 타운에선 8분 정도의 짧은 거리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다리도 건너갑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드리 숲길도 지나가는데요. 사실 폭포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가지 여건상 폭포 도착 2마일 전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폭포까지 걸어가는 중입니다. 가면서 즐거운 새소리도 들어보고 또 숲에서 전해지는 진한 내음이 아주 상그럽기만 하는데요. 드디어 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원한 계곡의 물줄기를 보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걸어오다 보니 약간은 덥다고 느꼈던 그 느낌이 폭포를 보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버러 밀크 폭포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고 하죠. 유명한 에팔레치아 트레일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해서 하이킹 매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폭포 하이킹을 해볼까 싶네요. 폭포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상당한 경사면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 계단이 있어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숨이 차긴 하는데요.
중간에 전망대가 있어서 잠시 들러봤습니다. 내려가는 폭포의 물줄기 그리고 멀리 산등성이 보이면서 이렇게 전망대에서 보는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폭포의 정상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보다시피 나무로 된 계단이 이어지는데 거의 직각이네요. 아무래도 난간을 잡고 걸어가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폭포의 정상이 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완만한 시냇물이 여기서부터 폭포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폭포 정상에서 내려보는 그 폭포의 물줄기가 장관입니다. 힘이 들면 여기서 쉬다가 내려가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하이킹을 하려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보는 것처럼 계속 경사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는 한 7마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힐링이 되는 오늘의 여행지 버터밀크 폭포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8번째 데빗강의 여행 이야기 뉴저지주의 버터밀크 폭포편을 마칩니다. 여행 이야기는 여행을 통해서 찾아보는 우리들의 소소한 일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 데빗강의 여행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명언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